와이어로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마모 하나가 아시겠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누구든 딱 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와이어로프 마모 판정 기준, 그거 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아마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와이어로프 보면서 늘 하시는 질문일 거예요. 이거 과연 계속 써도 괜찮을까? 안전한가? 오늘 설명 들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스스로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로프가 닳았네, 끊어졌네 이런 걸 보기 전에요. 모든 와이어로프 안전의 가장 기본, 뿌리가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안전율입니다. 안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로프가 더는 못 버티겠다 하고 끊어질 때의 그 최대 힘, 즉 파단 하중을요.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로 나눈 값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로프가 실제 필요한 힘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이 안전율이 다 똑같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지가 않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종류나 로프 가닥수에 따라서 요구되는 최소 안전율이 달라집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든 상황에 그냥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서 안전기준이 더 깐깐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. 제일 흔한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?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일반적인 권상구동식이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는 바로 12입니다. 이건 뭐냐? 최소 12배의 안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요, 만약에 로프 가닥수가 2개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6에서 8mm짜리 좀 얇은 로프를 쓴다. 이럴 때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. 이때 필요한 최소 안전율은 바로 16이에요.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는 거죠. 좋습니다. 이론적인 안전율 개념은 이제 잡혔고요. 그럼 이제 진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실무 점검, 바로 우리 눈으로 직접 소선이 끊어진 걸 확인하는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무작정 끊어진 개수만 세면 안 되고요. 기준이 있어야겠죠? 그 기준이 바로 일꼬임 피치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로프를 자세히 보면 여러 가닥이 꼬여 있잖아요. 그중 한 가닥이 로프를 따라서 싹 한 바퀴 완전히 감아 도는 길이, 그걸 일꼬임 피치라고 합니다. 앞으로 모든 파단 개수는 바로 이 길이 안에서 몇 개냐, 이걸로 셉니다. 로프가 끊어지는 걸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. 로프 전체에 걸쳐서 여기저기 고르게 끊어진 균등 분포 파단이 있고요. 다른 하나는 특정 부분에만 왕창 몰려서 끊어진 집중 파단입니다. 이 두 가지는 판정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먼저 파단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경우, 이땐 기준이 간단해요. 일꼬임 피치, 즉 한 뼘 정도 길이 안에서 끊어진 게 4개 이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함정이 있어요. 바로 부식입니다. 만약 로프에 녹이 심하게 슬어있다. 그럼 이미 로프가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. 그래서 기준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2개 이하로 훨씬 엄격해집니다. 그러니까 녹이 보이면 무조건 기준을 절반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. 이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죠. 집중 파단입니다. 파단이 한 곳에 막 몰려있다? 이럴 때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. 6꼬임 로프는 1꼬임 피치 안에서 12개, 그리고 8꼬임 로프는 16개. 이 숫자를 초과하면 그냥 즉시 교체입니다. 여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. 자, 이제 눈으로 보는 검사는 끝났고요. 다음은 우리 손으로 직접 재보는 두 번째 핵심 점검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로프의 지름이 얼마나 닳았는지 그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. 로프라는 게 쓰다 보면 당연히 닳잖아요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도대체 지름이 얼마나 줄어들어야 이거 위험하다? 라고 판단해야 할까요? 그 답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. 90%. 이건 우리 현장 실무자라면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숫자입니다. 이게 바로 마모 상태를 판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선이에요. 이 90% 규칙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로프에서 가장 많이 닳아 보이는 부분의 지름을 재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 지름이 마모되지 않은 새 로프 부분의 원래 지름의 90%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, 이겁니다. 다시 말해서 원래 두께에서 10% 이상 닳아 없어졌다면 그 로프는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.
자,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모든 내용을 싹 모아서요. 현장에서 바로 보면서 쓸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 하나면 사실상 모든 점검이 끝납니다. 자, 현장에서 딱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안전율. 우리 장비 기준이 12인지 아니면 더 깐깐한 16인지 확인하고요. 둘째, 끊어진 소선 개수. 고르게 퍼져 있으면 4개, 한 곳에 몰려 있으면 12개나 16개를 넘지 않았는지 체크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마모도. 지름이 원래의 90%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를 모두 오케이 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결국 그렇습니다. 세상에 수많은 안전장비와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 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바로 이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또 그걸 제대로 적용하는 바로 여러분의 지식과 판단력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가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, 이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, 그게 바로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